네, 아주 우리 스튜디오 안에 있는 스피커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죠. 네, 아유 이렇게 출력이 좋은 스피커였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 귀가 아주 쩌렁쩌렁 울리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갖고 오늘 네. 불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괜찮죠? 뭐 빠질 거라고 생각해도 막상 빠지면은 마음은 좀 아픈 아프죠. 거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빠지면 네. 그 걱정이 좀 더 커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딱 그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죠. 그 예.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황 관련된 지표들이나 뉴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들보다는 근데 지금 미국이 고점으로부터 좀 빠졌는데 다우는 신고지수 되고 나서 어제 1.65% 빠졌고요.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기술 때문에 더 약하고 2.29% 빠졌고 S&P 500 1.6% 빠졌는데요.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3대 지수. 독일, 프랑스, 영국. 신고지수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유럽은 경기도 안 좋고 뭐 별로 미래도 좀 안 산업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걔네들 그 주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이 잘 되나 봐요. 빠질 때 그래서 쉽게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들어요. 아무튼 유럽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도 좀 좋습니다. 일본도 신고지수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고지수 근처에 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빠지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급하게 많이 빠졌느냐 여기 지금 먼저 그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S&P 500의 일봉인데요. 이건 이제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된 거예요. 왜냐? 여기서 한번 고점 찍고 크게 음봉을 줬어요. 네. 이걸 다 회복하고 신고지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요 밑에 있는 주봉상에 이 지지 라인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상에 지지하고 있기 S&P 때문에 500 일봉이죠. 일봉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지지하고 딱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다, 반등하는 것 네.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오점 돌파를 못했죠. 다시 밀려서 이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지금 더 높은 데 있어요. 근데 지난주보다 더 걱정해. 이런 거거든요. 네. 지수는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거는 종목별로 길주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빠져서 지난주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를 그려왔는데 이게 헤드앤숄더입니다. 아,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오랜만에 들으셨죠? 아, 이게 헤드앤숄더를 만들면 시장에서는 막 헤드앤숄더 만들었다, 당기고 좀 찍었다 얘기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주봉입니다. S&P 500의 주봉. 1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거 20주도 아니고 10주인데 이 회색 굵은 선이 있잖아요. 네. 얘를 지금 안 깨잖아요. 지금도 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 전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도 지난주 저점보다는 높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길주들,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AI 길주들이 네. 일부 종목이 급락을 하고 떨어지고 있으니 야, 이거 길주의 고점이 이번 시장의 고점 아니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된 겁니다. 그렇게 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샌디스크가 많이 빠졌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제가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미국 시장은 두 가지라 그랬죠. 유동성과 AI. 네. 우리 시장은요. 정책과 반도체, 업사이클. 네.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약간 AI가 상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좀 달라요, 우리랑 모멘텀이. 근데 두 개 다 훼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는 근데 결정적 훼손이거나 이제 끝났다 이런 훼손이 아니고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의 측면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면서 그동안에 왔는데 12월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패드워치에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49.4%였고요. 13일 기준이고 12일 날 67.6%였어요. 동결 확률이 48.4%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온 유동성 측면이에요. 이 부분에 노이즈가 발생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강세론자들도 거의 대부분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9월의 점도표를 보면 이번에 12월에 점도표가 나오겠지만 네. 9월의 점도표를 보면은 3.5에서 3.75가 대부분 거기까지 찍혀 있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75에서 4%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이거 12월까지 세 번 다 해버리면 내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한 번뿐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찝찝하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나 이런 걸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인상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이게 매파적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후퇴되면서 네. 시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없어진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기대에 의한 오버슈팅이 원위치 한 거예요. 두 번째는 AI 고점론. 네. 이거는 뭐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맨날 저 대일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AI 고점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네. 결국은 그건 언제 가봐야 된다? 내년도 한 중반 돼봐야지 결론 날 거다. 지금은 그냥 다 걱정을 하는 거다. 걱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버슈팅한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빠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보세요. 코어웨이브가 8.3% 어제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에 월간 41% 빠졌어요. 네비우스가 6% 빠져서 월간 32%, 팔란티어 6.5% 빠져서 월간 14%, 오라클이 4.15% 빠져서 월간 17% 빠졌거든요. 얘네들이 뭐예요? 특히 팔란티어는 그 전부터 올랐지만 특히 코어웨이브나 네비우스, 오라클, 뭐 요런 샌디스크 요런 종목들은 또 얘기할게요. 우리 추석 때. 네.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IPO를 계속 했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거 버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호 출제해 가면서 막 급등하는 거 보면서 결국 오버슈팅 한 게 원위치 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의 AI 성장이 쭉 가는 과정 속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원위치 하고. 네. 걱정하기 시작하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고 오늘 그때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설명을 쭉 들으시면은 끝났나요? 누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버슈팅한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샌디스크 13% 빠졌는데 샌디스크 오르는 거 생각해봐요. 얘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폭등했다가 지금 일부 빠진 겁니다. 13%가 일부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관련해서요. 예. 그 양적 긴축 종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뭐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줄여나가는 겁니까? 뭐 줄여나가는 규모나 이런 건 스케줄대로 하는 네네. 거고요. 기간과 규모는 스케줄대로 하는 거고 결정은 논의를 하겠죠.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QT를 했는데 QT 연준의 대차 대표가 최고가 9조 달러 가까이 네. 갔었어요. 전에 제가 봤을 자료는 6.6조였는데 최근 더 조금 내려가서 6.5조 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많이 빠진 거죠. 네. 사실 2.5조 달러 정도 그동안에 축소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 네. 비정상이니까 축소시키는 게 맞아요. 네네. 네. 이걸 축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금융권의 자금이 부족해졌겠죠. 네. 그래서 잔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 보강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 보강을 보급을 더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제가 건데. 질문 드린 게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건 오케이. 근데 그러면 QT의 속도도 조절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니요, QT는 지금 하겠다라고 결정을 지금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QT 종료. 그건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그건 있는 계속 거거든요. 있는 근데 거고. 그거는 네. 시장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유동성을 그쵸, 주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동안 회수했던 거를
일부씩 계속 회수했던 걸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효과는 되게 간접적인 거죠. 그것보다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돈을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상황은 또 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에서 여기 아까 일봉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주봉이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제가 엔비디아 차트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권 그린 거는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8월 달에 183달러를 찍고 꽤 오랜 동안 박스권에 있었다가 이번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210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대장주니까 1등주니까 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고로 기초 분석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AI에 대해서는 뭐 무지하게 많이 논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차트만 갖고 보고 설명을 예. 좀 드리면 이 박스권에서 위상단이라는 거는 사실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는 거거든요. 네. 돌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돌파했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도망간다는 게 굉장히 세게 그냥 훨씬 더 쭉 가는 올라가고. 경우가 있고 예. 박스권 갔다가 이걸 돌파 라인을 다시 내려와서 지지했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이미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가는 경우가 두 번째 센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들어왔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박스권을 하단을 깨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이거는 이제는 힘을 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힘을 잃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요 몇 개월의 차트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 빠지면은 당연히 어마하게 걱정을 하고 시장 많이 빠질 거예요, 아마.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되게 웃기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이 박스권에 중간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요. 네. 지금 그려보면 110에서 190이니까 180 아닙니까? 네. 180달러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이후에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하고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얘가 지금 186달러 다시 떨어져서 186달러 왔어요. 근데 얘가 180달러 위에서 계속 이 근처에서 앞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적 발표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세게 올라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얘를 돌파할 때 되게 버거워요. 되게 버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시장의 강도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다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종목들이 이게 엔비디아기 때문에 위쪽을 바라보고 또는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만약에 돌파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즉 이 190달러 위로 못 간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이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만약에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만 노이즈가 나와도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미국 시장에서 차트를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가끔 제가 언급을 드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미국의 장기 차트를 보면서 미국의 이번에 대세 상승은 200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마치고 최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대세 상승을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대세 상승이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공교롭게 보니까 저점으로부터 한 10배가 온 거예요. 지수가 10배가 간 거예요. 네. 지수가 10배 났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년,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봉이죠? 연봉입니다. 예. 2년 후에 조정, 3년 후에 조정, 2년 후에 조정, 3년 후에 큰 조정, 3년 후에 됐는데 이 2년이나 3년 후에 조정을 보일 때도 이번에 3년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거 24%씩 오른 겁니다, 이게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많이 올라? 9천까지 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수익률 자체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뜬금없이 왜 하느냐?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아마 포지션들을 구축하거나 연말에 북클로징하고 내년도 포지션을 잡을 텐데 그런 포지션에 어떤 건 또 홀딩하고 어떤 거는
현금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내년도의 시황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보수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생각을 이건 진짜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있는 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세죠. 근데 어제 되게 웃긴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쭉 적어왔습니다. 마이너스 0.55 시작을 해서 아침에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에 아침에는 약하다가 오후에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봤더니 외국인들은 팔아. 근데 국내 기관들은 막 사요. 3시 기준에 봤더니 연기금이 4천억 이상이나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4천억 이상이라 이거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이런 본 적 있어요? 막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연기금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야?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지수가 막 올라가면서 1% 가까이도 오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 들어서 약간 축소했어요. 그래서 결과 끝나고 나서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 사고 기관이 7,800억이나 팔았네. 기관이 팔았어요. 장중하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어. 끝나고 나서 봤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옵션 만기일 종가 거래 때 외국인들은 왕창 사고 기관들이 왕창 팔았다는 거예요. 연기금은 매도로 끝났어요. 순매도로. 그래서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동시호가의 옵션 만기일 수급이 그랬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장중에는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였다가 마감 후에 봤더니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거래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막판에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차익으로는 약 7천억,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이것 거의 대부분 국내 기관들이 매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종목들을 잘 보시면 특히 대형주 중에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면서 계속 사면서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선물하고 차익 거래를 한 거죠. 네. 선물하고 차익 거래를 한 거죠. 그거를 어제 동시효과의 기관들로 털어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들이 안 받았으면 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9천억 정도 들어와서 비차익으로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 매도이고 특히 금융투자 매도이고 외국인들은 매수인 상황이 좀 됐거든요. 네. 네. 일단 기관들이 왜 그랬는가는 이해가 충분히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차익 거래를 했어요. 그동안에 금융투자가 계속 그 코스피 200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그동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에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얘들은요. 포지션 정리를 한 거예요. 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굳이 안 사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가 있겠죠, 분명히. 네.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시장에 상당히 다행스럽다. 예,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네. 4,150으로 여전히 지수가 상당히 강한 지수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미국의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런 차트입니다. 미국은 지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고점 근처도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국 빠졌으니까 우리도 정고점 돌파 못하고 빠질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승의 폭이 훨씬 컸고요.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는 힘도 훨씬 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코스피의 이제 주봉입니다. 한 주 동안 쉬었는데 그걸 좀 위로 올라서면서 최고점은 못 돌파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시장은 밸류업 정책에 네. 있는 종목들이 시총의 상위 종목이 꽤 있습니다. 증권주나 뭐 지주사들 이런 게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르는 거는 여전히 어제 ABL 바이오 제가 종가는 못 봤습니다. 막판에 좀 일이 있어서. 근데 상한가 치고 어저께 상한가 근처에서 계속 거래되는 걸 봤거든요. 계속 강세였고요. 셀트리온, 뭐 펩트론 강세였고요. 특이한 점 하나는 LG화학, LNF, 하이브, 삼양식품 이런 거 좀 쉬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쭉 다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급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조방울이 좀 쉬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뭐 반동을 좀 주긴 했지만 그동안에 반도체 일색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반도체 좀 미국에 지금 저렇게 노이즈가 생기니까 반도체가 요즘 조금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좀 다른 쪽을 좀 탔는 것 같아요. 낙폭과대 주도.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뭘 찾는다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수가 신고지수이고 이렇게 폭등하는데 얘 왜 안 갔냐? 왜 안 간 대형주가 뭐냐.
이걸 좀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수급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 설명드린 거는 미국은 유동성과 AI 두 축, 요걸 가지고 키워드인데 이 두 개 다 노이즈가 지금 발생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좀 되고 있더라. 근데 이게 다 그러면 유동성의 그럼 금리 인하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AI 성장이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노이즈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수급과 차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봉상의 직전의 저점을 깨는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밸류업과 반도체 업사이클이. 반도체 업사이클은 AI가 만약에 고점 찍고 내려온 반도체 업사이클도 끝나는 거 아니야. 하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영향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논하는 AI는 지금 빠진 종목들 다 뭐예요? 채권 발행? 걔네들은 데이터 센터 진다고 한 클라우드들이 대규모 채권 발행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AI가 더 성장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재무 구조나 자금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얘네들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밑바탕에 있어 확산되면서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더 쇼티지가 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반도체하고는 지금은 약간 결을 달리하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미국의 AI 기술주들 빠지면 우리 영향 받겠죠.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모멘텀이 좀 더 강한 편이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9월에 7.5%고 10월에 20% 오른 거거든요. 9월, 10월 동안에요. 27.5% 오른 거예요. 아, 세긴 세죠. 이틀 동안에. 27.5%는 한 국가가 보통으로는 1년 내내 강세장에서 오르는 게 20%,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숨고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이 좀 변화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끌어왔던 종목들이 처음에 우리가 조방원이 올랐던 종목들이 시장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조방원이 빠지지 않고 그냥 멈춰서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떠주니까 좋았잖아요. 네. 시장이 굉장히 셌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다른 데들이 오른다고 온 거를 보지만 그건 수급의 변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낙폭이 크지 않게 버텨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후에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우리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뭐 하여튼 차트 많이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제 상당히 아마 이해들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주요 이슈들 뭐 뉴스들 좀 몇 개 볼까요? 예, 시장에 그 뉴스도 오늘 뭐 시황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데 의미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감이 되는 뉴스들 이런 것들 뭐 중요하다는 워딩들이 있는 것들을 좀 픽업을 몇 개 했습니다. 네. JP모건에서 아시아 테크 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I 사이클 정점에 대한 반복적인 우려와 강력한 AI 인프라 구축 및 가격 인상에 따른 EPS 상향 조정이 충돌하는 양상을 볼 것이다. 어허. 이해되시죠? 무슨 네. 얘기인지. 우려가 있지만 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충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026년 상반기에도 아시아 테크 주식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전적인 사이클 지표, 상승의 기간, EPS 상향폭을 보면 후기 사이클 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이클은 2027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우리 아시죠? 이런 대세 사이클이 있었을 때 네. 요 도입 초기와 같이 AI는 S커브의 초기 단계에 있다. S커브는 기술 발전의 3단계 S커브를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리고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강력한 설비 투자 의지가 업사이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AI 공급자들의 보수적인 공급 증가로 신중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에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키옥시아도 그랬지만 네. 얘들이 증설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직전에 더 길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와 가격 인상으로 마진 확대 잠재력이 큰 종목은 매수하자. 그러나 가격 상승으로 마진 압박이 예상되는 소비자 단의 테크는 주의해야 된다. 소비자 테크가 뭐예요? 소비자 단의 테크요. B2C 하는? B2C. 아, B2C. 네, B2C. 제품만. 왜냐면 얘네는 마진이 이런 거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전문가들 쓴 거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네. 그 가격을 소비자 가격 제품에 전가시킬 거 아니에요. 네. 얘들은 마지막 압박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거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주고 사라. 그럴 바에는 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시장 점유율 대부분 1등들이 거의 대부분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2등주를 순환한다고 해서 2등주를 사는 건 하지 말자. 점점 더. 네. 이게 막 가고 있을 때는 2등주도가 막 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하이퍼스케일러 또는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얘들이 막 투자해요. 뭐 아마존이 투자해요. 걔네들이 막 폭락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막 급등했던 그 후발의 애들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에 있는 걸 하지 말고 네. 점점 위험하다라고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1등과 대형주와 그쪽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뉴스는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요. S&P 연평균 수익률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한 6.5% 정도로 아마도 다른 미국 제외 글로벌 다른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미국 주식이 멀티플이 23배로 글로벌 대비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여져 있고 현재 순이익률과 ROE가 모두 역사적 고점에 근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과 수익을 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골드만삭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그저께인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이들의 평가인데 여전히 우리는 미국 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보통 인터넷 들어가셨고요. 아니면 여러분 LLM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난 20년, 30년간의 국가별 수익률 추이라는 걸 이렇게 눌러서 하면 쫙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이 10년간, 20년간 계속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JP 모건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모건 스탠리에서의 AI 버블과 관련된 시황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버블 강세장은 7회 말 정도이다. 사실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왔다는 얘기고요. 아직 남았네. 클라우드 기업들의 성장 둔화 속 자본 지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6% 정도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의 후반부로 판단한다면 우리 포트폴리오와 주식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중 축소, 소형주, 적자 기술주, 밈주식, 과대평가 소비재 얘네들은 이제는 장이 좋다고 막 쫓아갔던 것들은 이제부터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되게 비슷해요. 여기 얘기했던 JP 모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대형 우량주, 미국의 대형 우량주, 네. 아니면 실물자산, 아니면 신흥국, 미국 하지 말고 신흥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중기 채권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바꿔야 된다. 계속 네. 여태까지는 미국 중심의 미국의 빅테크, 미국의 대형주 이렇게만 왔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서 저도 물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소리야, 무조건 미국 사야지, 미국의 빅테크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근데 이 IB들의 자료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 좋거나 미국 주식을 안 사고 다른 걸 사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제 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약해지겠구나. 예전보다 좀 약해지겠구나, 미국 시장이. 네. 라는 정도를 우리 감안하고 미국 투자를 볼 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있죠. 미국이 만약에 약해지는데 그럼 미국은 약해지는데 우리만 셀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와 모멘텀들을 이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GM이 북미 차량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개 달하는 협력업체에 중국산 부품 배제하고 대체 공급처를 찾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근데 부품업계에서는 현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좀 슬픈 얘기예요. 조명, 전장, 금형 등의 일부 부품 분야에서는 중국 제품 빼면 우리 못해.
네. 예. 그렇겠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신용-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 30년 동안 계속 지금 중국 네. 부품들이 다 차지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원래 미국의 정책인데 트럼프가 더 강력한 중국의 규제 정책이잖아요. 네. 이게 왜 우리한테는 중요할까요? 그 사이에 우리한테 수혜 있는 데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테마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뉴스는 지금 이게 메디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ADR 추진해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미국에 디파짓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 상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할인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할인 요인이 개선되면은 상당 부분 이게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슈에 들어가면 거기에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할인 요인이 이게 제거되면서 하이닉스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오. 일리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TSMC도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게 대부분 ADR이죠. 예, ADR입니다. 아. 삼성전자는 지금 안 돼 있고요. 네네. 안 돼 있는데, 근데 이 ADR이 가서 꼭 성공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 네. 갖다 실패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GDR도 실패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시장이 글로벌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 인텔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ADR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요 목소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재밌으니까 6번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네네. 마이클 버리가 헤지펀드 사실상 폐업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뉴스 보셨죠? 네. SEC에 자기네 펀드들 연말까지 전부 다 종료. 자금 전액 청산 후 환급.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AI 그리고 기술주 주도의 상승을 보면서 이 고평가 장세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있다. 시장 가치와 동떨어진 펀더멘털. 내가 판단하는 증권 가치와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한동안 불일치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11월 25일부터 훨씬 더 좋은 일로 간다. 아마 한간의 얘기로는 그냥 수구모 펀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얘기하는 흔히 개인 투자자 그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아마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엔비디아 공매도로 상당 부분 포트에 실패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공매도 투자자 짐 체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운용을 조직을 축소했고요. 이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 힌덴버그 있어요. 네. 인도의 기업 굉장히 유명하죠. 공격했던. 네네. 얘 폐업했습니다. 힌덴버그? 예, 폐업했어요. 아, 그래요? 예, 공매도 하다가 실패해서 물론 이 사람들은 폐업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 잘 살 거예요. 잘 살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이거 자기네들이 전략이 지금 안 맞은 거예요. 워낙에 지금 시장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들이 공매도 친 종목들 있잖아요. 250 상위 250 종목들이 50% 이상 다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힌덴버그가 니콜라 그거 네. 저기 드러냈던. 니콜라도 했고 네. 인도 기업 하나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때. 얘를 폐업했다는 거예요. 짐 체노스가 엔론 공매도 했었던 맞습니다. 그분입니까? 맞아요. 공매도했던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마이클 버리도 상당히 요번에 고민스러웠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다 청산하고 돈 돌려주고 나는 다시 돌아간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주면 지금 해 미국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강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겠죠. 마이클 버리 이제 좀 조용하겠네. 아유. 버리 한번 만나러 갈까 우리? 저는 이제 안 바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원래 근데 혼자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계신 분이라. 네. 근데 저는 그 이분의 그 어떤 그 분석 능력 네. 이런 거 굉장히 저는 그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는 시각은 좀 얘기하기. 아 이거 뭐 맞았다고 막 신격화하고 틀렸다고 뭐 네, 비난할 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만나러 가고 싶어요 저는. 네.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중이 평가한 거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자신의 투자 전략이 있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캐시우드. 네네. 손실 날 때 마이너스 60% 70% 이익이 날 때. 근데 굳건히 가잖아요. 네네. 워렌 버핏도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말씀 네.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저는
미국 투어를 통해서 네네. 마이클 버리 한번 만나러 가면 어떨까 싶은데 네.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어 가고자 하는 분들 네. 아마 지금 그 빈자리 2자리죠. 네. 네, 그 2자리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다 보니까 그냥 동남아 어디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하고 또 네.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 테니까 하여튼 그 2자리 남았다는 말씀 오늘 한 번 더 드리고요. 제가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네. 그 가족 단위로 그렇게 오신대요. 네 가족이 다 같이 오시고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하긴 수능 끝나고 그 친구랑 아빠랑 둘이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 이런 것도 네. 괜찮겠네, 그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 우리 4명 가야지 했는데 2자리밖에 안 남았네. 이번엔 좀 어렵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부부 오셔도 되고요. 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자 이렇게 관계로 오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홍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데 네. 무슨 일인지 그것도 한번 잠시 후에 이재춘 상무님인가요? 네. 이재충 상무. 네. 네, 이재춘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